이 축농증은 어떤 질환이고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축농증이란 농이 쌓여있는 증상이라는 말 그대로 코감기가 오래 낫지 않는 경우에 코 주위에 있는 부비동, 즉 환기통 역할을 해줘야 되는 뼛속의 빈 공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비동은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과 눈 안쪽의 사골동, 이마의 전두동, 뺨 뒤쪽에 저평동이 있는데 이 중에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의 염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네. 발병은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체로 4세에서 10세에 호발되었으나 최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이 59.5%로 높아지면서 2세에서 5세 소아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축농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소아는 감기에 잘 걸리고 낫지 않아 처음에는 급성 비염이나 급성 부비동염으로 시작되지만 낫지 않고 반복되거나 덜어는 2차 세균 감염을 하게 되면 만성 부비동염인 축농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또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비갑계 점막의 종창으로 폐색 상태가 지속되면 분비물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염은 축농증의 원인의 하나이지요. 또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부비동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중이염은 축농증의 원인이 되는 등 축농증과 중이염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충치와 같은 치아 감염이 있으면 상악동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바이러스에 자주 걸리다 보면은 편도 기능이 항진돼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는 분비물의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코뼈가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이나 코 안에 물혹이 생기는 비용종, 또 비강내 선모 운동 장애가 분비물의 배출 장애를 가져와서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축농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왜 수영하면 축농증 맞아요.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수영이나 잠수는 대기오염이나 영양결핍, 피로, 추위의 지속적인 노출과 같이 축농증을 유발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이지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호흡 조절이 안 돼서 코나 귀로 물이 들어가거나 찬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게 되면 축농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네. 수영을 잘 하게 돼서 호흡 조절도 잘 되고 체력이 단련된다면 축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그 축농증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가 막히고 노랗고 끈끈한 콧물이 나오거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 또 코피가 나오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잠잘 때 코를 골거나 입 벌리고 숨 쉬며 또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고 코나 입에서 악취가 나지요. 또 부비동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눈 밑에 정맥혈이 우려이 돼서 눈밑이 검푸른 경우 알레르기 그림자라고 해서 알러직 샤이너,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네. 또 부비동에 고여있는 콧물은 풀면 잘 나오지 않고 잘 때 누우면 목으로 넘어가서 인두를 자극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에 특히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경우 또 인후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비동의 환기장애로 인해서 두통이나 집중력 감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농증이 있으면 중이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그렇게 발전되나요? 네. 면역력이 약한 알레르기 체질의 소아가 감기가 낫지 않아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 임상적으로 볼 때 40% 정도 중이염을 수반할 수 있는데요.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건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비동에 염증이 있다 보면은 부비동 환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관을 통한 기능 장애가 생겨서 중이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의 그 증상은 또 어떤가요?
네, 감기가 걸려서 급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고열이 나고 고막이 팽대되며 고막이 팽창할 때 심한 귀환의 통증으로 아이가 보채거나 울고 또 고막이 터지면 분비물이 나오지만 축농증이 없는 아이라면 1, 2주 정도면 치료하면 회복이 되죠. 그러나 부비동염이 있는 아이들은 아이가 고막 안에 삼출액이 오래 고여 있다 보면은 청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막 안 중이강에는 공기가 차 있으면 소리 전도가 잘 되는데 여기에 삼출액이 차 있기 때문에 소리 전도가 안 돼서 전도성 난청이라고 표현하지요. 또 고막 안에 삼출액이 오래 고여 있다 보면은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유착성 중이염이나 고막이 녹아서 천공이 되는 고막 천공과 같은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고 있고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경우 먼저 식단을 관리하죠. 항원성이 강한 식품인 우유나 계란,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 생선으로는 고등어, 꽁치, 꽃게, 새우, 오징어 이러한 것들도 인공 색소나 방부제, 표백제가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줄여주고요. 네. 소고기는 항원성이 낮아서 좋지만 항원성이 있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튀김 요리보다는 삶은 요리가 좋고요. 또 생선으로는 삼치나 조기, 갈치, 병어, 명태 이러한 것들이 좋고요. 녹황색 채소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데 대개 감자, 호박, 당근, 표고버섯, 시금치 등 또 해조류로는 김, 미역, 또 콩이나 현미와 같은 잡곡밥 그리고 발효식품으로서 이제 콩이나 된장국 또 청국장, 두부, 또 요거트, 치즈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섭취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소아 축농증과 중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간에는 한방소아과 전문의 박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